안녕하세요. 소리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입니다. 1편인데요. 이 책의 저자 나폴레옹 힐은 평범한 기자 생활을 하던 중에 철강왕이자 대부호였던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맞았다고 합니다. 카네기의 성공 철학을 정립하고 그가 건넨 547명의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을 추적해서 조사하고 연구한 끝에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 책을 쓴 취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나 놓치고 싶지 않은 꿈이 있고 간절히 소망하는 인생이 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인생과 꿈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까? 이 책이 그 해답이다. 나는 자신의 의지로 이 성공 철학을 활용해서 실패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또 이 철학을 이용하지 않고도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성취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성공하거나 부자가 된 사람은 모두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기를 진실로 바라고 있었다. 따라서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는 한 반드시 성공으로 가는 문은 열릴 것이다. 나폴레옹 힐은 자신의 마음가짐, 생각과 사고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인생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다. 자기의 실패 원인을 규명하여 성공의 열쇠를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실패의 경험을 살려 기회를 잡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 책을 읽는 동안 목표 또는 계획의 형태로 당신 마음속에서 꿈틀거릴 것이 틀림없다. 성공을 손에 넣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다. 바로 이 책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만들어내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 방법에 대해 말하기 전에 다음 말을 음미해 주기 바란다. 부하의 만남. 그것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나타나므로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대체 그것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에는 놀라운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부를 원하는 자만이 부를 손에 넣을 수 있다. 라는 격언과 맞추어 생각해 볼 때 한층 더 의미심장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부를 손에 넣겠다고 절실히 바라고 원할 때 그 소망은 먼저 당신의 마음속에서 싹트고 점점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재벌이라는 사람들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에서부터 출발했다. 만약 당신이 이 성공 철학을 이해하고 이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면 당신의 생활은 모든 면에서 발전할 것이다. 또한 당신이 마음에서 감지하는 것은 무엇이든 현실이 된다는 확신이 생길 것이다.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인류의 최대 약점은 불가능이란 말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절대로 변하지 못하는 숙명에 묶여 있다든가 제 아무리 초인적인 인간이라도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상식을 간단히 인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와 같은 태만한 상식을 개조하여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숙명을 극복하고 그 한계를 타파해야 한다.
성공을 믿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가령 조금이라도 마음 한구석에 실패를 허용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실패가 찾아올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실패 공포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의 찬 성공의식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약점은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주장이나 독선적인 고정관념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거나 결정하는 태도다. 지금 자신이 가난이나 실패 또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이유로 이 책을 읽어봤자 성공할 리가 없어 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젊은 중국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미국에 유학 온 그 중국인은 시카고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캠퍼스에서 하퍼 총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때 총장은 미국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했다. 그러자 젊은 중국인이 대답했다. 제 생각엔 사물을 정면으로 보지 않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우리는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까? 많든 적든 사람은 누구나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자기 생각만이 정당하다고 규정짓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애석하게도 자기 자신의 관찰만이 올바르다고 믿는다. 이 사실은 결국 사람들은 서로가 정면으로 사물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각각 자기 자신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각자의 껍질 속에 틀어박혀 있다. 내 운명의 주인은 바로 나. 나야말로 내 운명의 지배자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영국의 시인 헨리가 쓴 이 시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진리를 담고 있다. 그것은 자신만이 자기의 사고를 조절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헨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의지의 힘이 우리의 두뇌에 자극을 주어 조화로운 생각을 낳게 하고 행복한 인생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예컨대 막대한 불을 쌓고 싶다면 우선 간절하고 강렬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그 바람이 자기의 의지가 되어 마음을 조절할 수 있고 목표로 향하는 단호한 계획이 형성된다는 것을 이 시는 가르쳐주고 있다. 운명의 주인인 당신은 성공을 위한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성공 철학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을 위해서도 영원히 유익한 진리를 줄 것이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지금까지 당신이 배운 최고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대답은 간단했다. 내가 배운 가장 귀중한 교훈은 생각하는 일의 중요성이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안다면 이는 곧 당신의 인품을 아는 것이 된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만드는 것이다. 당신의 정신 상태는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X 요소다. 랄프 waldo 에머슨은 그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 당신이 이루어야 할 최대의 문제는 바른 생각을 선택하는 데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만일 그 일에 성공한다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만일 당신이 즐거운 생각을 하면 당신은 즐거워질 것이다. 또 불행한 생각을 하면 불행해질 것이다. 무서운 생각을 하면 무서워질 것이다. 실패를 생각하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자기 연민에 빠지면 모든 사람이 당신을 피하며 멀리할 것이다. 노먼 빈센트 필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가 아니라 생각 그 자체가 자신이다. 내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천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일까? 아니다. 불행하게도 인생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나는 소극적이 되지 말고 적극적이 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문제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지나치게 고민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유의하는 것과 고민한다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그 차이를 설명해 보겠다. 교통이 복잡한 길을 건널 때 나는 언제나 매우 조심한다. 그러나 걱정은 하지 않는다. 조심한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서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민한다는 것은 무익한 테두리 안을 빙빙 도는 것과 같다. 그리고 고민과 걱정을 내려놓음으로써 새 삶을 살게 된 벤저민이라는 군인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모래시계가 준 교훈. 유럽의 어느 곳에서 종군 중이던 벤저민이라는 청년도 전쟁으로 인한 극도의 신경증에 걸려 있었다. 그는 그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1945년 4월 나는 극심한 번민 끝에 경련성 횡단결장이라는 심한 통증에 시달렸다. 만일 그 무렵에 전쟁이 끝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완전히 육체적 폐인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보병 16사단 소속의 전상병 기록계의 하사관이었는데 전사한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 병원에 후송된 사람들을 기록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또 적이나 아군을 불문하고 서둘러 대충 매장해버렸던 병사들의 시체를 다시 파내는 일도 거들어야만 했다. 그리고 전사자들이 남기고 간 소지품을 모아 유가족에게 보냈다. 이 유품들이 서로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 했다. 나는 무사히 살아 돌아가서 아직 본 적도 없는 생후 16개월짜리 내 아이를 팔에 안을 수 있을까 걱정했다. 그로 인해 체중이 15kg이나 줄었고 극심한 고민 끝에 반미취광이 상태가 되고 말았다. 폐인이 되어 귀국하게 되지는 않을까 두렵기 그지없었다. 기진맥진하여 늘 아이처럼 흐느껴 울었다. 마음이 약해져서 혼자 있을 때마다 눈물이 나왔다. 이제 두 번 다시 전처럼 온전한 인간이 되지 못하는 게 아닐까 두려웠다. 그런데 그 불안이 군의 진료소에서 깜짝같이 사라졌다. 군의관의 말이 그의 일생의 전환점이 된 것이다. 군의관은 정중하게 그를 진찰한 후 그의 병은 정신적인 것이라고 단언하며 이렇게 충고했다. 댄, 군생활을 모래시계라고 생각하는 거야. 모래시계의 맨 위에는 아주 많은 모래가 있어. 그것이 천천히 일정한 사이를 두고 중앙에 있는 좁은 곳을 통과하지. 한 알 이상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그것은 고장나고 말아. 우리는 이 모래시계와 같아. 아침이면 우리는 그날 중에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생각하곤 하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한 번에 한 개씩 천천히 차례를 두고 해나가지 않으면 마치 모래시계가 고장나듯이 우리의 육체도 파괴되고 말 거야. 그는 군의관에게 이 잊지 못할 말을 들은 날부터 줄곧 그 철학을 실시하고 있다. 한 번에 하나의 모래, 한 번에 한 가지 일. 이 충고 덕분에 그는 전쟁 중에도
정신적, 육체적인 구원을 받았으며 현재 인쇄회사의 홍보부장으로 일하는데도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지금도 그는 전장에서처럼 많은 일에 쫓기고 늘 바쁘다. 그는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는다. 그 군의관의 말, 한 번에 하나를 모래,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항상 명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것을 끊임없이 되풀이함으로써 싸움터에서는 혼란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일터에서는 산뜻하게 일하고 있다. 오늘을 사는 의미. 현대인의 생활에 대한 가장 놀라운 비판은 병원 침대의 절반이 축적된 과거와 불미스러운 미래라는 무거운 짐에 억눌려 신경적, 정신적 장애를 앓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들이 내일 일을 생각하며 괴로워하지 말라는 성경의 구절이나 오슬러의 오늘을 살라라고 한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행복하고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두 가지의 영혼이 서로 만난 순간에 서 있다. 즉, 영혼을 지속시켜 온 거대한 과거와 이미 작정된 때의 최후의 음절까지 꿰뚫고 나갈 미래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영혼의 어느 쪽에서도 살 수가 없다. 한순간도 그럴 수 없다. 만일 그렇게 하려다가는 육체도 정신도 파괴되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때만으로 만족하자는 것이다. 지금부터 잠들 때까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이런 말을 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밤까지는 운반할 수 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하루면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즐겁고 참을성 있게 생활할 수는 있다. 해가 지기까지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생이 참으로 뜻하는 모든 것이다. 그렇다. 그것이 인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전부다. 미시건주에 사는 세일더 부인은 자살 직전에 이 사실을 깨달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1937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나는 절망했습니다. 더욱이 수중에는 돈 한 푼 없었답니다. 다행히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 부탁하여 복직이 되었습니다. 나는 계약금을 마련해서 중고차를 산 뒤 각 지방의 학교에 책을 팔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차를 몰고 혼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이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시골은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 많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할부금을 치르는 것만 해도 너무 힘이 들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나는 고독과 절망 끝에 자살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성공은 불가능했고 삶의 목적도 없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나다니며 삶에 직면한다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동차 할부금을 치르지 못하지는 않을까? 집세를 낼 수 있을까? 밥값이 모자라진 않을까? 점점 몸이 쇠약해지는 것 같은데 의사의 진찰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것저것 모든 게 걱정거리였습니다. 내가 자살하지 못한 이유는 만일 내가 죽으면 동생이 감당할 슬픔과 장례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책 속의 한 구절로 말미암아 시리에서 구제되고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는 항상 그 문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은 문구는 무엇이었을까? 현명한 인간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생활이다 라는 말이었다. 그녀는 이 구절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차창에다가 붙여두었다. 그녀는 어쨌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지난 일을 잊고 내일 일을 생각하지 않는 방법을 배웠다. 매일 아침 그녀는 오늘도 새로운 인생이다 라고 혼잣말을 했다. 이렇게 그녀는
고독의 공포와 결핍의 공포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다. 지금 그녀는 행복하고 제법 성공도 했다. 또한 인생의 정열과 애정을 느끼고 있다. 그녀는 이런 말로 대화를 매듭지었다. 나는 앞날이 어떻게 되든지 두 번 다시 겁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일을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한 번에 하루만 산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오늘에 충실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내력을 가지고 노력해가면 끝내는 성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상 소리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